이 영상은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자위를?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이 나이면 정말로 모든 욕망이 사라졌을까? 아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늙은 몸 속에서도 여전히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느껴진다. 그것은 단지 성욕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신호다. 누군가를 끌어안고 싶고 그 열기에 휩싸여 잠들고 싶은 욕망, 아니면 적어도 스스로를 어루만져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 문제는 이 모든 감각을 나이 들미라는 단어 하나로 억눌러 버렸다는 것이다. 자위를 혼자 노는 짓이라며 낙인 찍고 스스로를 우스운 존재로 만든다. 그러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밤마다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린다. 하지만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혼자서 하는 생존이다. 노년의 자위는 젊은 시절과 다르다. 더 섬세하고 더 천천히 다가온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을 조심스럽게 까서 입에 넣는 것처럼. 손끝의 감각은 무뎌졌지만 마음은 더 민감해졌다. 흥분은 빨리 찾아오지 않지만 그만큼 오래 남는다. 자위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감각하는 일이다. 나이 들었다고 성적인 쾌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조용히, 더 깊숙이 스며든다. 한 74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었죠. 지금은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몸에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자위가 아니다. 삶을 긍정하는 의식에 가깝다. 자위는 몸속에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손길 하나로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전신의 스트레스 레벨을 떨어뜨리고 자율신 경계를 안정시킨다.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면역력이 높아진다. 특히 자위 중 발생하는 정신적 몰입은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외로움, 무력감, 삶의 무기력에 시달리던 노년 남성들이 자위를 통해 자기 안의 생동감을 다시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밤에 혼자 눕는 게 가장 외로웠어요. 그런데 자위를 하게 되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다. 뇌와 몸이 동시에 살아나기 때문이다. 놀라운 건 자위가 전립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정은 정액뿐만 아니라 전립선액을 배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에 정체된 체액과 노폐물을 비워내는 역할을 하며 염증을 예방하고 전립선 비대나 통증성 증후군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15회 이상의 사정을 유지한 남성은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평균보다 20에서 30%가량 낮았다. 다시 말해, 자위는 단순한 쾌락 행위가 아닌 전립선 건강을 위한 배관 청소다. 쓰지 않으면 막히고, 막히면 썩는다. 중요한 건 방법이다. 노년의 자위는 젊은 시절처럼 거칠고 빠른 쾌락이 아니다.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마치 오래된 악기를 조심스럽게 조율하듯 해야 한다. 촉촉한 윤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손의 힘을 줄이고 긴장을 풀며 쾌감에만 집착하지 말고 감각 자체를 즐겨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죄책감을 버려라. 이건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오히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정서, 당신의 삶 전체에 이로운 은밀한 운동이다. 자위는 노인의 낙태가 아니라 생애의 연장이자 존엄을 지키는 행위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위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전립선 외에도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7가지 변화는 상상 이상이다. 특히 신경계와 심혈관계, 수면 패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남성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다. 하루에 몇 번까지가 적당한가요?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묻는 노년 남성들의 공통된 질문이다. 인터넷에는 온갖 루머가 떠돈다. 하루 한 번이 좋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피해야 한다. 10번 넘으면 고자가 된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모든 약이 그렇듯 자위 역시 용량이 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예전 같지 않다. 도파민의 분비는 느려지고 회복은 더뎌진다. 몸은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욕망은 계속 등을 떠민다. 예전엔 10분이면 끝났는데 요즘은 30분도 넘게 걸립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처음에는 흥분이 잘 되지 않아 더 강한 자극을 찾는다. 포르노의 수위가 높아지고 상상은 과격해진다. 처음엔 그냥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사람이 이제는 체위나 상황, 영상의 퀄리티에까지 예민해진다. 자극은 세졌는데 쾌감은 약해졌다. 그 순간 자위는 욕망이 아닌 업무가 된다.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쥐어짜고 사정 후에는 허무함만 남는다. 더 이상 즐기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는 것이다. 이 현상은 도파민 고갈 증후군으로도 설명된다. 반복되는 강한 성적 자극은 뇌의 보상 회로를 마비시킨다. 처음엔 좋다는 감정이 올라오지만 자꾸 반복할수록 그 감정은 희미해지고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무감각화다. 특히 포르노나 상상에 의존한 자위는 현실과의 감각 차이를 벌려놓는다. 실제 성관계에서는 오히려 흥분이 잘 되지 않거나 조루 발기부전이 나타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뇌는 영상에서 학습된 자극만 성적 신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촉감, 채취, 땀, 리듬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질이다. 매일 해도 된다. 그러나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양치하듯 해서는 안 된다. 자위는 감각의 예술이다. 손끝이 몸을 어떻게 쓰다듬느냐, 어떤 상상을 곁들이느냐, 호흡의 속도와 긴장감이 어떻게 고조되느냐에 따라 같은 한 번의 자위라도 그 만족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쾌락은 반복에 약하다. 같은 영상을 틀어놓고 같은 패턴으로 같은 시간에 사정하면 그건 욕망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몸을 마르게 만든다. 오히려 하지 않는 나를 일부러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욕망은 억제될수록 발효된다. 하루 이틀 간 자극을 차단하고 스스로를 참아보라. 몸 안에서 천천히 쌓이는 긴장감이 그 다음 자위에서 완전히 다른 쾌락으로 되돌아온다. 자위는 자기 자신과의 성적 대화다. 너무 자주 만나면 대화가 시들해진다. 간헐적인 갈증과 기다림이 있어야 그 만남은 더 뜨겁고 더 깊어진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정확히는 이렇게 묻는 게 맞다. 나는 지금 어떤 감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한 번의 자위라도 스스로를 애무하듯, 목덜미를 어루만지듯, 가랑이를 스치듯 시작해보자. 생식기는 목적지가 아니라 감각의 여정이다. 그렇다면 몸은 자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단순히 발기와 사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위는 노년의 몸 전체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혈관, 호르몬,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까지 이 은밀한 손길 하나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깊고 강력하다. 밤에 하고 나면 잠은 오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70대 김 씨는 자위를 수면 유도제처럼 쓴다. 하지만 새벽이면 꼭 한 번은 눈을 뜨고 아침엔 몸이 천근만근이다. 왜일까? 문제는 자위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자위를 이완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성적 자극은 본질적으로 뇌를 흥분시키는 신경 반응이다. 자위를 하면 뇌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동시에 분비한다. 이건 커피 2잔을 마신 상태에서 억지로 잠을 자는 것과 같다. 특히 밤 10시 이후 몸은 멜라토닌을 천천히 준비한다. 이 호르몬은 수면의 안내자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자위로 흥분 호르몬이 터지면 멜라토닌은 뇌에서 차단된다. 잠이 드는 건 가능해도 깊은 수면은 방해받는다. 그 결과 자위는 했는데 쾌감은 흐릿하고 잠은 잤는데 피로는 남는다. 게다가 밤에 하는 자위는 감정 회피용일 때가 많다. 외로움, 무료함, 허전함, 분노. 그 모든 감정을 덮는 가장 빠른 진통제. 손으로 사정을 끝내고 나면 5초간 멍해지지만 그 후엔 감정이 되살아난다. 그건 이완이 아니라 회피다. 몸은 누웠지만 뇌는 아직 깨어있는 상태. 그래서 새벽에 자주 깨고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침대는 따뜻하지만 마음은 헛헛하다. 자위는 분명히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 전립선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골반의 혈류를 개선시키며 심지어 면역력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조건 하에서다. 자위를 숙면의 도구로 쓰고 싶다면 하루의 감정이 채 진정되기 전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 이 시간은 뇌의 각성도는 낮고 성적 자극 이후에도 신경계가 충분히 이완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습관을 바꾼 노년 남성들의 경험담은 뚜렷하다. 밤에 하던 자위를 저녁으로 옮기고 나니 한밤중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단지 언제 하느냐만 달라졌을 뿐인데 삶의 리듬이 바뀐 것이다. 또 하나, 밤 자위의 가장 흔한 문제는 감각의 질저하다. 혼자 눕고 스마트폰을 켜고 자극적인 영상을 넘기며 손으로만 집중하는 반복. 몸은 잠들 준비를 하는데 뇌는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건 단순한 발기와 사정이 아니라 뇌의 혼란이다. 반면 조용한 공간에서 음악을 틀고 조금은 천천히 손끝으로 몸을 만지고 자신의 냄새를 맡고 천천히 고조된 긴장을 쾌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 자위는 성행위 이상의 감각 체험이 된다. 밤을 피하고 감각을 살리고 자위를 욕망으로 다시 돌려줄 것.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수면과 성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깊은 수면을 방해받으면 아침 발기가 줄고 이는 다시 성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즉, 자위와 수면은 함께 가야 한다. 밤에 자위를 버리고 낮에 감각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성기능과 활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자위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즐기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까? 단순히 손의 움직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감각 전체를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마치 오랜 연인과 다시 불을 붙이듯 자기 몸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4년째. 매일 밤 이불을 덮고 귀를 막은 채 혼자 몸을 달랜다. 그 짧고 강렬한 순간에 온몸은 살아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밀려드는 건 더 짙어진 허기와 공허감뿐이다. 자위는 심리적 위안을 준다. 그건 사실이다. 손끝의 리듬은 익숙하고 정확히 어디를 자극해야 절정이 오는지도 안다. 성적인 만족은 빠르고 사정 이후의 멍한 순간엔 세상의 고통이 잠시 멀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을 마비시키는 유일한 마취제가 될 때 문제는 시작된다.
사별, 이혼, 관계의 단절. 나이 든 남성에게 찾아오는 고립은 빠르게 진행된다. 친구는 줄고 가족과의 연락은 드물고 말을 걸어올 사람 하나 없는 하루. 그 정적을 깨뜨리는 게 자유라면 그건 성욕보다도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된 자위는 결국 몸만 채우고 마음은 비우는 행위로 굳어진다. 누구 손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자위는 외로움을 위로하는 손길이지만 반복되면 사람을 기피하게 만드는 안쪽으로 손가락을 삽입했지 스파처럼 부드럽게 자극하면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폭발적인 오르가즘을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성적 즐거움을 넘어 전립선염 예방, 요도 건강, 혈류 개선, 사정력 강화 등 노년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 감각은 묵직하고 서서히 타오르며 절정 후엔 온몸이 깊은 숨을 쉬는 듯 이완된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말 것. 애널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엔 회음부 중심의 자극으로 시작하고 청결한 손이나 전용 기구를 활용해 심리적, 신체적 준비를 갖춘 후에 접근해야 한다. 윤활은 필수이고 숨은 길게 내쉬며 천천히 리듬을 타야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전립선을 알고 나서 내 몸의 지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몰랐던 감각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노화가 아닌 갱신이다. 무뎌졌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거칠었던 자위가 섬세한 자기의 예식으로 바뀌는 순간 노년의 성은 더 이상 유예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된 감각이다. 도구나 기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의 전환이다. 자위는 단순한 성적 배출이 아닌 내가 내 몸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 손끝에서 당신은 과거의 기억을 다시 불러오고 지금의 외로움을 잠시 안아주고 다가올 밤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다. 성욕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억눌릴수록 비틀리고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왜곡된다. 그러니 이제는 조용히 그리고 당당히 인정하자. 나는 아직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느낄 자격이 있다. 자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욕망이 아니다.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나이 들어서도, 아니 나이 들었기에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성이 있다. 부끄러워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오늘 밤은 자신에게 속삭여보자.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파문처럼 번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떠올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조심스럽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조금 더 평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마음의 울림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